제목 구분 등 위에 핀 꽃 어느 어머니의 30년 전쟁 제1장 하늘이 무너진 날 나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나무 냄새가 나는 분이었다. 가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던 아버지는 주말이면 어린 나와 내 동생 진호를 자전거 앞뒤에 태우고 동네 어귀를 돌곤 하셨다. 하지만 내가 7살, 진호가 5살 되던 그 해 여름, 우리 집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공장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아버지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병원 영안실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조차 내뱉지 못하던 엄마의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 32, 꽃다운 나이였던 엄마는 그렇게 두 아이를 둔 미망인이 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빚 몇백만 원과 전세 만기가 다 되어가는 허름한 빌라 한 채뿐이었다. 친척들은 은근히 엄마에게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새 길을 찾으라고 보냈다. 하지만 엄마는 어린 우리를 품에 꼭 안고 입술을 깨물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너희 둘 반드시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거다. 아빠 몫까지 다 할게. 그날 이후 엄마의 고운 손목에선 늘 파스 냄새가 가시질 않았다. 제2장 식당 뒷방의 꿈. 엄마가 처음 선택한 일은 시장 어귀의 국밥집 주방 일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핏물을 뺀 고기를 삶고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렸다. 우리 형제는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일하는 식당 구석방에서 숙제를 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무뚝뚝했지만 정이 많았다. 엄마가 손님들이 남긴 반찬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쳐다볼 때면 할머니는 슬쩍 새 고기를 봉지에 담아주곤 하셨다. 애미야, 이거 가져가서 애들 먹여라. 너도 좀 챙겨 먹고 얼굴이 반쪽이다. 엄마는 그 고기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도 당신 입에는 단 한 점 넣지 않으셨다. 엄마는 고기 싫어해. 너희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그 흔한 거짓말을 우리는 바보처럼 믿었다. 엄마의 밥그릇엔 항상 식어 빠진 국물과 김치뿐이었다는 걸 철없는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다. 제3장 비 내리는 운동장. 시간은 흘러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가난은 점차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왔다. 비가 오던 어느 오후였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나는 학교 건물 차양 밑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낡은 비닐 우산을 쓴 엄마가 보였다. 식당 앞치마를 채 벗지도 못한 채 장화를 신고 헐떡이며 뛰어오는 모습이었다. 진수야, 엄마가 늦었지? 이거 쓰고 가자. 친구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쳐다봤다. 엄마의 옷에선 비릿한 생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났다. 나는 엄마가 건네는 우산을 팽개치듯 뺏어 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 엄마, 왜 이런 모습으로 와? 창피하게.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젖은 몸을 닦고는 저녁을 차리셨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리는 낮은 흐느낌을 들었다. 엄마는 아빠의 사진을 붙잡고 숨죽여 울고 계셨다. 여보, 내가 부족해서 애들이 기가 죽나 봐요. 미안해요.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반항하지 않았다. 내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엄마를 탈출시키는 것. 제4장 낡은 앞치마 속의 보물. 내가 대학교 2학년, 진호가 고3이던 해였다. 엄마가 시장 골목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기가 차다는 듯 말했다.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라니요. 환자분 몸이 종이장 같아요. 이 상태로 어떻게 그 고된 일을 하신 겁니까? 환자복을 입고 잠든 엄마의 손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마디마디가 붉어지고 지문이 다 달아없어진 거칠다 못해 딱딱해진 손. 그 손은 우리 형제를 받쳐준 기둥이었다. 잠에서 깬 엄마가 처음 내뱉은 말은 진호 학원비는 냈니? 였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엄마, 나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 받아.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구했어. 이제 엄마 일 좀 줄여. 제발 부탁이야. 동생 진호도 그날 이후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다. 형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밤낮 없이 뛰었다. 나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동생은 그해 겨울 당당히 전액 장학생으로 의대에 합격했다. 제5장 개천에서 난 용들. 1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새 흘렀다. 나는 대기업의 팀장이 되었고 동생 진호는 어엿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장 뒷방에 살지 않는다. 엄마를 위해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셨다. 새 옷을 사드려도 장롱에 넣어두고 10년 된 낡은 티셔츠를 입으셨고 반찬 하나도 남기면 큰일이 나는 줄 아셨다. 엄마, 이제 우리 돈 잘 벌어. 좀 쓰고 살아도 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허허 웃기만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우리 형제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셨다. 엄마의 손에는 때 묻은 보자기에 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제6장 어머니의 은퇴식. 가방 안에는 무려 12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통장은 빛바랜 30년 전 것이었고 마지막 통장은 최근에 개설된 것이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놀란 우리에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 아빠 가고 나서 내가 결심했지. 내 자식들 앞길에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식당에서 받은 팁 하나, 너희가 준 용돈 한 푼 안 쓰고 다 모았다. 이건 진수 결혼할 때 보탤 거. 이건 진호 병원 차릴 때 보탤 거. 통장 안에는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찍혀 있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평생을 굶주리고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바꾼 어머니의 수명 그 자체였다. 동생과 나는 엄마를 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엄마,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는 게 제일 큰 재산이야. 이제 엄마는 식당 앞치마 대신 곱게 수놓은 한복을 입으신다. 주말이면 우리 형제가 번갈아 가며 엄마를 모시고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닌다. 엄마의 굽은 등은 여전히 펴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꽃이 피어났다. 에필로그. 어느 화창한 봄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스튜디오에서 엄마가 활짝 웃으셨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아들들 정말 잘 컸지? 사진 속 엄마의 모습 뒤로 하늘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았다. 고난은 길었지만 그 끝에 찾아온 행복은 눈부시게 달콤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위에 평생을 바친 우리 엄마가 생각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